자, 천문학과 역법 볼게요. 자, 이 천문학이 이제 그 발달했는데 특히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서양의 천문학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같은 사람은 서양의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김성곤은 아까 전에 책에서 읽은 것처럼 그 태조 지전설을 주장했죠. 홍대영도 그걸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홍대영 같은 무한 우주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중심의 어떤 성리학적 세계를 비판하는 바탕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역법인데요. 역법은 달력이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주로 이제 뭘 사용했죠? 칠정산을 사용했는데, 조선 후기 때는 칠정산보다 더 정확한 그 시언력을 사용해요. 그래서 시언력은 중국에 활동했던 서양 신부였던 아담 세일이 만든 역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조선에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그 중국의 정통체제를 따르면서도 서양 역법을 도입을 해서 이제 보충했는데, 이 시언력이 조선 후기 때 널리 확산된 역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학 원본이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의 소용이라는 이제 수용이나 홍대영이 만든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봐서 읽어볼게요. 지도서 449페이지. 홍대영의 지도서, 이거 읽었네요. 네. 이거 읽었으니까 넘어가죠. 아까 지금 읽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의학의 발달인데, 자, 이제 이 의학의 특징이 뭐냐면, 임상의학이 되게 발달해. 임상의학이라는 거는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의학이거든요. 그래갖고, 대단히 이제 실용적인 의학이 발달이 됐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책을 보면, 허준의 동의보감이죠. 예. 그래서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선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선조의 명을 받고 만들어졌다가 강해군 때 완성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보통 이제 허준은 그 크게 중국 그 의학을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강북 지역의 북이,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의 남이, 그 우리나라의 동이. 그래서 우리나라 의학을 중국의 의학과 거의 동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허준이 이제 만든 그 동의보감은 종전에 어떤 뭐 음양 오행서이니 그 다음에 이런 황당한 그런 이론적인 내용들 제고하고 뭘 강조하냐면 실용성을 강조했다. 처방전을 대강조하고 임산의학을 강조하고, 네. 그래갖고 이제 본인의 경험 기록이나 어떤 약 처방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증성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허준의 동의보감은 고려 말기 때부터 이제 내려왔던 항약 운동의 결정판이죠. 그래서 그 고려 후기 때부터 우리나라의 값싼 약재를 이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는데, 이 동의보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의보감 때는 이제 임기가 마중이었고 끝난 후에 전염병이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병원이나 그다음에 약국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약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처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이제 동의보감에서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동의보감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금성교과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금성교과서 207페이지 보세요. 금성교과서 207페이지 보면요. 자, 거기에 보면 의학의 발달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동의보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의학의 발달 부분을 읽어볼게요. 의학에서는 종래 한의학의 관념적인 단점을 극복하고 실증적인 치료를 시도하여 의학 이론과 임상의 이치에 주력하였다. 17세기 초에 만들어진 허준의 동의보감은 우리의 전통 한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의료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 같은 시기에 허임은 침구 경험방을 저술하여 침구소리 집대성하였다. 18세기에는 서양의학이 전해져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와 생리적 기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지식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정약용은 마진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이 분야의 의설을 종합하여 마과해통을 편찬하였으며 박재가와 함께 종두법을 연구하여 실험하기도 하였다. 한편 19세기에 이재만은 동의수세 보원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확립하였다.
자, 그 옆에 동의보건 나오죠. 그 허준이 편찬 한의학으로서 임진환의 민생이 피폐해지고 질병이 유행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의학서를 필요하다고 해서 간행된 거죠. 그래서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동의보건 의의라고 쓰면 어떻게 써야 돼? 우리나라 정통 항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료 지식을 널리 보급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형 마가이통은 이제 홍역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구가 이제 동의수세보건이라는 책을 썼죠.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사상의학을 확립한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그 다음에 소음인 네 가지 분류하고 체질에 맞는 이제 그 치료 방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병이 생기는 원인도 다르고 약물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책에서 나왔던 이제 그 친구 경험방에서 허임의 친구설 집대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상의학은 그 금성출판사 207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재만은 동의수세보험은 그래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학서가 아니다. 체질에 따른 적절한 음식을 먹고 몸을 관리하는 누구나 건강하게 산다.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양생 목적으로 쓴 거예요. 양생 목적. 이 양생 목적은 뭐냐면 평상시에 몸 관리하면 별다른 치료 없이도 뭐냐면 오래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에 막 찌들면 어떻게 돼서 오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절제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운동도 계속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지도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그 449페이지 보세요. 자, 거기 이제 그 허준의 동의보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험이 있거든요. 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허준의 동의보감하고 갑자기 한번 읽어보시죠. 네, 차례대로. 허준의 동의보감. 서자 출신으로 한의원이 된 허준은 선조 7년에 내의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후 선조 39년에 의관 출신으로서는 가장 높은 종1품 승록대부에 봉해졌다. 그는 왕명에 따라 14년 동안 노력하여 광해군 2년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다. 동의보감은 종래 의학의 공상적 이론을 배격하고 실용성을 중시하여 당시 의학계의 과학적 지식을 정리하였으며 향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640여 개의 향약을 한글로 표기하여 쉽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 80여 종의 국내외 의서를 참고하여 그 내용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음상의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편청하였다. 동의보감은 병증에 따라 병에 대한 해설과 약 처방을 모두 수록하고 출정과 민간 처방 및 본인의 경험까지 기록하여 그 가치가 높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 차례 간행되어 널리 이용되었다. 네, 그 다음 번 동의수세보험이요. 함경도 함흥에서 태어난 이재만은 고향에서 의업에 종사하다가 서울에 올라와 동의수세보험을 저술하여 사상의학을 제창하였다. 그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의 네 가지로 나누고 각 체질에 맞는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상의학설은 오늘날 우리나라 한의학의 한 유파로 계승되고 있으며 동의수세보험은 민족의학의 정통성 확립에 기여하였다. 이제만은 모든 질병을 인간 중심으로 파악하고 사람의 체질을 그 사람의 체격, 얼굴 생김새, 성격, 행동과 습관, 정서 등을 종합하여 네 가지 체질로 구분하였으며 각 체질에 따라 병이 생기는 원인이 다르고 약물의 반응도 다르기 때문에 그 체질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동식물학을 보죠. 이건 뭐 그렇게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색경, 산림경제는 동식물학이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정학전이 쓴 자산어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학전은 누구의 형이에요? 정약용 형이죠. 그래서 이제 신유박해 때 흑산도에 유배에 갔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술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뭘 특징이냐면 하나하나 보고 그걸 탐구해갖고 썼다는 거예요. 실증 증신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어의 종류나 뭐 습성이라든지 다양한 동식물들, 어류들 이제 직접 보고 이제 그 사용했는데 왜 자산어부라고 이제 썼냐면 자산은 이제 흑산도를 뜻해요.
근데 흑산도 얘기하면 자기가 유엔이니까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자산도라고 스스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자산도의 어보, 그러니까 저희 물고기에 대한 기록문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정약전이 이제 정약공하고 이제 서로 편지를 주고받아 있었는데 정약전이 죽었어. 근데 정약전이 죽고 자산어보를 그 당시 이제 없어졌어요. 자산어보가.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이 나중에 이제 유배사가 끝나고 그 형이 있었던 그 흑산도에 가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형을 모셨던 이제 머슴이 있었어. 그 집안에. 정약용의 머슴이. 아서 알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 유숙하게 됐거든요. 근데 딱 유숙해 보니까 벽지를 이제 뭘로 했냐면 그 책을 뜯어가지고 그 당시 종이가 없으니까 갖다 붙인 거야. 근데 처음엔 몰랐어. 의대적으로 있었으니까. 근데 해갖고 심심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형의 문체로 해가지고 이게 다 기록돼 있는 거야. 이거 보니까 이게 자기 형이 썼던 자산어보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썼다는 건 이제 편지로서 알게 됐는데 그게 찾아도 없으니까 못 찾고 있다가 벽지가 이렇게 보니까 자산어보로 돼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때 사람을 시켜갖고 이걸 일일이 기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야 이게. 그때 만약에 그 집에 안 들려서 유수가 안 했으면 뭐야? 남기지 않겠죠. 예.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이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시험이 안 나와요. 예. 자, 그다음 농서의 편차인데요. 자, 성리학적 농서하고 이제 탈주자학적인 농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적 농서는 지주전호제나 이항법을 바탕으로 해갖고 변홍사 중심의 농법 계담을 강조하죠. 좀 보수적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 대표적인 게 그 조선 전기 때 농사 직설가, 그다음 농사 직설 계승한 게 뭐죠? 농가 집성 있죠. 심소기성. 예. 그래서 지주제를 승인하는 범위 안에서 농법을 계승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탈주자학적인 어떤 거와 북학사상 농서는 이제 지주제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농업을 이제 강조하는 그 농서들인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색경의 박세당이 쓴 책이 있죠. 농가 집성을 비판하고 곡물 재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소, 가수, 하초의 재배법, 양장기술 이런 것들 소개했고요. 산림경제 부분은 홍만서에 썼는데 농촌 사람이 알아야 할 농업기술들, 의학기술들을 이제 했다. 왜냐 의학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전염병 같은 것들이 펼쳤고 아까 전에 약국이나 병원이 별로 없다고 했죠. 자기가 이제 병 걸리면 자기가 치료해야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상식. 그래서 일종의 백과사전이에요. 산림경제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래서 서유교의 임원경제를 바탕으로 썼다고 해요.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의 가농소초. 예전에 얘기했죠. 상업적 농법을 이제 중요시 여겼고, 그 외에 서유교 임원경제지가 있는데, 이 서유교 임원경제지는 일종의 농촌 생활 백과사전이야. 그래갖고 벌벌 있어. 농민들이 알아야 할 것들 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농업기술이나 경영을 조합해서 경영분홍원 입각한 임노동자의 지주제를 구성을 해서 체계시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구마예요. 고구마 지금 많이 먹죠. 그래서 보통 이제 감자, 고구마를 구황작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이 고구마가 일본에서 건너왔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을까? 감자나 고구마를 안 먹었던 이유가 못생겨서. 예. 그 당시에 영국도 그렇죠. 영국도 감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못생겨서 안 먹었어. 근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거든요. 근데 맛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감자나 는데 고구마도 마찬가지. 못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거야. 이상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편견이 있죠. 바퀴벌레나 그 다음에 메뚜기도 뭐예요? 사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좀 메뚜기 먹고 있는데 하여튼 맛있어. 근데 안 먹으니까 한번 이제 고구마 시험 해보니까 고구마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고구마는 거친 환경에서도 뭐야? 많이 생산이 되죠. 그리고 뭐냐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예. 자, 하여튼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문화 받다 보면, 자,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널리 탐포학의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제 서당 교육이 보급되고 서민들 경제적인 어떤 신분들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문학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허군의 홍길동전, 춘향전, 신춘전, 장화훈련전 이런 것도 있고 뭐 사설시조, 한소리, 탈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나올 일은 없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민화와 이제 서예가 있는데 그 조선후기 때 이제 그 뭐냐면 작품은 제가 예전에 얘기해줬죠. 그거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때 특징은 서양화법도 들어왔다. 예. 그래갖고 이제 원군법, 명화법 이런 것도 있고 뭐 강세항이나 김수천이나 이런 사람이 대표적이고 민화도 가끔씩 그 수능 기출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감각을 표현했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를 소재로 했는데 이 민화의 특징은 뭐냐면 좀 해학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뭐냐면 누가 그렸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일종의 민중들에게 그 팔목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 같아. 예. 그 다음에 서예 같은 경우에는 동국지체인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동국지체는 뭐냐? 자, 동국은 누굴 뜻하죠? 우리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서체란 뜻이야. 김종호에 제시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조선 중화주의를 반영이 됐다. 그래서 조선 중화주의 반영된 게 세 가지 되려면 동국진체, 진경산수화 또 뭐죠? 삼만종통론 이 세 가지 되면 되겠죠. 그러면 동국진체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481페이지 펴보세요. 481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몇 페이지냐면 동국 네, 451페이지. 자, 동국진체에 있는데 이 동국진체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병자호란 이후 조선 중화주의의 경향에서 조선적인 왕위지체의 기본을 둔 소체운동이 나타났으니 이를 동국진체라고 한다. 동국진체는 18세기에 활약한 왕위지체의 이불의 서체를 일부 수용한 이서로부터 출발하여 이서의 학예에 절대 공명하던 서화의 명인 공제 윤두서에게 전해지고 다시 공제의 이질인 백화 윤순에게 전해져서 원교 이광사에 이르고 있다. 윤순의 서법을 계승하여 동국진체를 완성시킨 대가가 원교 이광사였다. 윤순은 동국진체의 조선 고유색을 명조풍의 중국색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을 띄었다. 이광사는 윤순의 서법을 계승하면서 왕이지의 해설을 그대로 진본으로 믿어 이를 근본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결국 동국진체의 고유 성향을 강화시킨 결과가 되었다. 정조시대에 북학이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게 되니 이에 따라 단아 삽상하던 진경 문화 풍토는 차츰 화려와 장중한 문화 풍토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전예나 안진경체를 주로 쓰게 되어 이덕모와 이서곤은 전예기가 있는 졸박 청구와 필법을 구사했고 박재가는 안진경의 기운 있는 원후 장중한 필법을 쓰니 이것이 정조 어필체와 방분한 서체이다. 이런 경향 속에서 진경시대의 절정기인 영조 때 진경 문화를 주도했던 노르 핵심 가문의 학예 전통을 가학으로 이어받은 추사 김정희가 안진경체와 예서체를 바탕으로 진경시대의 여러 서체를 아우르며 청으로부터 참신한 비약 이론을 수용하여 추사체를 일으켜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동국진체는 후에 이제 그 김정희 추사체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예전에 그 진경산수화 얘기했죠.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그린 거죠. 조선 중화주의가 반영됐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견제 전선이라 했죠. 예,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병자호란에서 여진족에게 당한 치욕을 조선이고 중화라는 의식으로 극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이런 조선 중화주의는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문학이나 그림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었다. 우리 산수를 소재로 하여 실제 경치를 그대로 그린 산수화를 진경산수화라고 한다. 진경산수화를 선도한 인물은 겸재 정선이었다. 정선은 우리의 산천을 두루 답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산천을 표현하기에 알맞은 그림 기법을 창안하여 거침없이 사생해내었다. 즉 중국 북방화법의
기법인 선묘로서 바위산을 표현하고 남방화법의 특징적 기법인 묵묘로서 토산을 표현하였다. 정선의 이런 증경산수화는 고영석을 거쳐 담은 비몽도에서 꽃을 피웠다. 예. 잠깐 이제 그 그림을 잠깐 볼게요. 저번 날 못 봐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그 천재교육 160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그 천재교육 160페이지에 보면 이제 조선의 경제 사시적으로 그린 그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하죠. 그래서 진경산수화 두 개가 있어. 만약에 쓰자면 뭐가 뭘까요? 금강전도하고 그 다음에 인왕제색도죠. 그래서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문에 문제 요게 나와 있거든요. 금강전도하고 인왕제색도. 요거 두 개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잠깐 그 뒷장 넘어가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문인화가 있죠. 문인화. 문인화는 이제 전문적인 학원이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사대부리 그린 그림인데 그 중에 이제 19세기 때 그림이었던 김정희의 세안도가 있어요. 그 세안도 좀 눈에 발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나, 해학적으로 그렸죠. 예, 자유롭게 이제 그려놓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건축에서 보면 여기 좀 기억할 게 뭐냐면 법주사 팔상전 있어.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삼국시대 만든 건데 불타 없어졌다가 다시 복원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조선시대 달리 다층 탑이죠. 예, 다층 목탑인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요 탑을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적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때 이 탑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민이나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보태가지고 만든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조선 후기 때 이런 그만큼 불교가 탄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이후에 나름대로 대접을 받았다. 승병대 활동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상포화폐 경제 발달을 해서 서민들의 경제력이 향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반영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법전 팔상전 같은 건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그 기출문제, 그 한국사 능력 기출문제 좀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다시 돌아와서 저기 이제 그 문체 반정 운동을 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좀 봐두셔야 되는데, 자,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문체 반정 운동은. 그 정조 때 일어났죠? 정조 때 이제 그 문체 반정은 뭐예요? 문체가 완전 천박하기 때문에, 옛 것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당시 박지원 같은 노론 그 사람들은 문체를 되게 천박하게 자유롭게 쓰거든. 그걸 보고 이제 그 정조가 잘못됐다. 그래서 박지원한테 반성문 쓰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그 정조가 이제 정적 특징이 뭐냐면 성리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들을 수용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맞지가 않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인이 이제 천주를 많이 믿으니까 그 당시 그 노론식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반작용은 뭐예요? 얘들도 지금 믿고 있지만 너도 지금 천박한 문제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이거야. 물타기죠 일종의 오늘날 말하면. 자,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찾아볼게요. 지도서 450페이지 볼까요? 450페이지인가? 네. 거기에 문체 반중 운동 있죠? 네,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정조가 일으킨 문풍 복고 운동을 말한다. 정조는 즉위 초부터 문체가 정치의 흐름을 반영한다는 발상에서 당시 일어나고 있었던 조선적 색채가 강한 문체의 유행을 비판하고 역대 고문의 문체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문체 반영 운동은 정조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개혁 정책에 대한 노론 벽화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도의 전술이었다. 진경산수화의 유행과 함께 노론 계열로부터 일어나고 있던 문학의 조성풍을 비판하면서 정조는 개혁 정책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후에 박지원과 박제가 등 문체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인물들을 중용한 데서도 문체 반정 운동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그래서 노동의 비판은 무마용 이렇게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 후기를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구한말 부분을 할 거거든요. 예, 좀 부탁 말씀드리면 그 이제 강의 계속 들으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아가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세미나실로 쫓겨나야 돼. 예. 그래서 돈을 내고 이렇게 강의 듣는 분이 와가지고 돈을 내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분 중에 분명히 학생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분은 좀 그렇지만, 서울에 있거나 특히 동국대나 이런 분들, 딱 중앙에 있는 분들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자기 일 아니라고 해서 이제 손 놓고 있는데, 좀 빌려주시면 상당히 강의하는데 진행이 되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사 부분을 넘어갈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